안녕하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와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그동안 교수님께서 전주대학교에서 지내셨던 삶의 자취들과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영미언어문화학과의 문순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뵌 지 벌써 12년째예요. 벌써요. 네. 교수님 전주대학교에 오신 지 올해로 몇 년째 되셨습니까? 예, 85년 3월에 왔으니까 이제 33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3년이면 강산이 3번 변했네요. 그러죠. 85년도에 오셨으면 80년대 학생들 네. 그리고 90년대 학생들 2000년대 학생들 2010년대 학생들 벌써 네. 4번의 10년 단위로 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좀 변화가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그럼요. 거의 매년도 변화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얘기를 하시면은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80년대는 학생 운동도 많았고 뭐 학교 안팎이 어수선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권이었어요.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모든 일은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자기네들의 의사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도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네.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뭐 대학이 아직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어서 아마 가장 평온한 시절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90년대가. 하지만 이제 2000년 쪽으로 오면서는 늘 이제 인구 문제도 있고 학생이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위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어려운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저 이제 좀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있었지만 학생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된달까? 좀 분위기들은 점점 자기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뭐 이런 거 큰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한 2010년 들어와서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10년씩 지나면서 저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렇겠죠. 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돼간다는 거. 네. 또 학생들은 제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더 무서운 선생님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런 나이의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10년 이후의 학생들은 글쎄 지금은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지?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현실적으로 뭐 취업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 되기는 하는데 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치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아주 좀 희귀한 현상 그런 네.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여기 전주대학교 왔을 때 38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막 열정이 넘쳤었는데 그렇죠. 교수님은 저보다 더 일찍 오신 거죠? 연세로 따지면. 네, 제가 33세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네, 열정도 넘치시고 학생들하고 재미있는 일화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첫째는 85년도 왔을 때는 아마 우리 반의 학생이 나보다 3살 어린 학생이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다행히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은 없었고 네. 나중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듣자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 예비역이라 그래가지고 네. 군대 갔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한 10명쯤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여자 선생이고 더더군다나.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만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하고 헤게모니 싸움 같은 걸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도 대학교 1학년 학생은 학생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멘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듣자 하니까 뒤에서는 누나 교수님이라고 안 했다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때 만났던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만나요. 바로 학번들은. 그래요? 네. 지금까지도 만나고 그때 처음에는
그때는 102명인가 104명이었어요. 한 학년이요? 네, 우리 학년 정말 하나가. 그렇군요. 네, 그때는 104명이고. 영문과가 제일 큰 학과였죠. 그럼요. 영문과가 정말 지금 같지 않게 거진 한 2000년대까지는 다른 모든 학과하고는 이렇게 전체하고 이게 비교가 될 만한 그런 학과였죠. 네. 그런데 그 104명의 이름을 제가 한 학기 동안 못 외우잖아요. 근데 막 그걸 못 외운다고 아이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한테 그때 데모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데모한다 해서 한 사흘 동안에 이름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싹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끝까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그게 특별한 경험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104명 그리고 또 뭐 복학생까지 하면 120명. 그럼 120명의 학생이 5층에 큰 대형 강의실에서 한 반으로 강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마이크도 없이 했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네, 마이크도 없이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도 줄곧 원서를 썼다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 강의 그 내용이 2배는 됐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젊음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는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열정이 넘치던 시기였네요. 예, 학생들도 네. 뭐든지 자기가 마음은 뭐 되던 시절이었어요. 네. 네, 자기가 뭐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사도 되고. 네. 그래서 서울로도 학생들이 여러 명 대학원도 가고 네. 또 지금 사실은 교수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요. 교수가 되거나 박사를 하고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꼭 우리 분야가 아니래도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이었네요. 네, 좋은 시절이 호시절이었죠. 교수님 혹시 그 32년 동안 이 전주대 학교에 계셨는데 학교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혹시 네. 이 그 전주대학교의 곳곳 이 장소 중에서 교수님만의 추억의 장소라든지 나만의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글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진리관, 그다음에 자유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관 4개 건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도 진리관이 저희 이제 강의동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동 그 2층은 처음엔 연구실이 거기 있었어요. 네, 연구실이 아직 여기 교수연구동이 있기 전에 네. 그 뭐 강의동 그 진리관 2층은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연구동을 지어가지고 교수들을 다 한 군데 모은다고 할 때도 우리 반대했었어요. 그랬어요. 학생들이랑 거리가 멀어진다 이러면서 반대했었는데 또 이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재연구실이 아마 그 다음으로는 가장 정이 많이 든 곳이겠지만 캠퍼스에서 따지고 보면은 가끔 제가 캠퍼스를 돌다가 여기 좋겠다 그런 데가 저기 천잠관 앞에 있는 그 솔밭 그 벤치, 네, 거기요. 솔밭이요. 예, 이렇게 약간 네. 경사진데, 거기 가끔 가서 앉아 있거나 그러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연못가 거기도 괜찮아서 학생들이 뭐 야외 수업해요 그러면 간 적도 있는데 거기는 좀 모기가 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긴 했지만 항상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교수님 혹시 그 재직 기간 동안 가장 이건 참 나에게 보람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참 나는 이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다 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학생들을 항상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종류의 기억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글쎄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한 10년 안쪽에서 우리 학과 학생들을 갖다가 필리핀으로 한 1년 동안 네. 학점을 받게 하면서 한 학기를 아니 2학기네요. 네네네. 2학기를 갖다가 이렇게 교환 학생처럼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글로벌 역량 파견 프로그램 말씀이죠. 네. 바기오 대학으로. 네, 바기대. 예. 그 바기오 대학 그 바기오 대학을 보내놓긴 했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그런데
딱 그때 추석 연휴가 한 일주일 이상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그때 김승종 학장이었는데 거기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전 박기호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마침 그때가 추석 때잖아요. 그래서 뭘 갖다 주면 아이들한테 좀 그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힘이 될까 생각하다가 추석이니까 송편을 갖다 줘야지. 그래서 송편을 일부러 맞춰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고 지고 갔는데 박이호 대학이 정말 멀더라고요. 마닐라에서도 내려가지고 네. 한 버스를 타고 한 7, 8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열악한 속에서 그래서 전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물론 이제 어떤 환경을 바꾸면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싶어지는 거가 있고 또 자극을 받는 게 있으니까 좋지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좀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있구나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때 그 송편도 나눠 먹고 좀 그 아이들 향수도 좀 달래주고 했던 때가 좋았던 때 같아요. 네. 송편을 필리핀에서 교수님이 가져오신 송편을 먹는 학생들은 대단히 보람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엄마 같은 교수님이셨네요. 문화 컨텐츠학과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네.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오 좋았겠다, 막 좋겠다 네.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먹는 송편은 각별했을 그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이제 곧 이제 퇴임하시는데 만약에 32년 전으로 다시 교수님이 이제 처음 교수님이 되셨던 3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32년 전에 젊은 문순표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32년 전에 저로 돌아가면 어떨까? 며칠 전에 8호 학번들을 제가 소집을 했어요. 네. 85년도 입학 동기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하여튼 12명이 왔는데 진짜 곳곳에서 왔어요. 뭐 세종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달라스에서도 왔어요. 네. 한 명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 그런 전국에서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걸 썼어요. 조그만 엽서를 써가지고 너네가 다시 돌아가면 뭘 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소집해서 밥을 먹고서는 학교를 와서 도서관을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도서관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도서관이었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 했을 걸 제가 그랬죠. 네. 제가 또 살면서 쭉 30대, 40대, 50대 쭉 지나면서 나보고는 뭐 하겠냐고 거기서도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이 네. 내가 만약 다시 젊어져서 돌아가면 네. 교수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두 가지 아마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너그러워졌을 것 같다. 너희들한테 네. 너그러워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다가갔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30대의 선생님은 30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수들 사이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3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과 책에 있는 것과 심지어 노트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가르친대요. 네. 어렵게요. 네, 어렵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친대요. 네. 50대가 되면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가르친대요. 근데 거기까지도 수긍을 했는데 근데 60대도 사실은 수긍이 돼요. 60대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0대가 돼 보니까 30대에는 정말 강의록에 있는 말 이외의 말은 잡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시간을 1분도 빼앗고 싶지 않고 내 시간도 빼앗고 싶지 않고 정말 열심히 강의만 해요. 네. 40대, 50대에도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
강의 내용 뭐 이거 물론 지식이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 말고 말해주고 싶은 게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다른 말을 하고서 어떤 때는 1시간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생들 중에 아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아 그런 말들이 더 얘네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60대가 되니까요. 진짜 애들한테는 사실은 배우는 거는 책에 다 있고 사실은 어디 가든지 다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학 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의 젊음은 유한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들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강의를 별로 안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자꾸 좀 살고 보니까는 좀 지혜가 좀 늘어난달까 아니면 세상이 보인달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아마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푸근해지면서 또 좀 더 좋은 선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만약에 한 4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요.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교수님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 정리를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모든 것하고 이별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뭐를 했지? 네. 근데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시간 강사할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 전에 대학원을 들어간 이후로는 그저 길은 이거 하나려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슨 일이 더 재밌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또 나보고 뭐 할 거냐 그러면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러나 저 이거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 과에 김종윤 교수님도 그렇고 박윤조 교수님도 그렇고 교수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교수님이 너무나 재주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네? 요가도 잘하시고 천상 여자라고 너무나 재주도 많으시고 그런데 혹시 교수님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제2의 인생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요. 그 전주는 정말 전주대학교 때문에 내려와서 있었는데 제가 여기 몇 년까지 살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오래 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년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고향이 어디지? 전주인가? 서울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될 때를 대비해서 나 어디서 살지? 이런 질문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했어요. 나 어디서 살까? 전주에서 살까? 서울에서 살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주도 대학을 떠나고 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서울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애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한테 혹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뭘 해보고 싶느냐 아니면 뭘 후회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외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계획을 덜 세우겠다. 또 실수를 더 많이 하겠다. 실수를 용납하겠다. 그래서 전 그 말이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것도 실수할까봐 아니면 잘못될까봐 세우는 계획이 많고 실천하지 못하는 계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제 앞으로의 삶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실수하는 나도 용납을 하려고 그렇게 아마 노력하려고 그러고 앞으로는 아마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 저는 인문대학을
졸업을 했고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난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물론 돈으로 금방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아니지만 평생을 두고 생각할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정말 너네가 살면 살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행운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은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의 호기심으로부터 모든 학문이 출발했듯이 네. 결국은 인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고 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만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공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한은 살아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인간으로 매일 공부를 하며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응.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네. 뭔가 좀 공부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삶 자체에서 네. 매일 뭐라도 한 가지만 배울 수 있으면 네.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아.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인간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뇌 지도가 매일 바뀌어요. 네. 사실은 매 순간 바뀌어요. 그러면 그 뇌지도가 바뀌면 바뀌는 만큼 다른 체험을 하고 다른 모든 어저께 봤던 똑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공부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새로운 순간이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후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을 열심히 그다음에 즐겁게 그다음 그렇게 살면은 헛된 순간이란 건 한 순간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끝으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예. 영미 언어문학과 학생들과 함께 정년 퇴임식을 하실 텐데 네. 이제 영문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께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네. 영어 속담이나 영어 격언이 있다면 하나 들어주시면서 그와 관련돼서 영미 언어문학과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속담이나 그런 어떤 경구는 모르겠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alert하다는 거예요. alertness라고 해서 늘 깨어 있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단어는 spontaneity. 그래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요. 뭘 너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늘 깨어 있음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두려움이란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지만은 우린 두려움에 너무 많이 눌려 있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런데 두려움은 사실은 페이스업을 해보면 그렇게 진짜 두려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페이스업하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걸 거기에 그때 맞춰서 자기를 갖다 항상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훨씬 더 편안하고 많은 기회들이 보이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도 사실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란 진짜 버려야 되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깨지고 다치고 시행착오를 하고 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네.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네. 너무 일찍부터 기성이 되려는 학생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전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제가 올해 50인데요. 저에게도 해당될까요? 저도 아직 젊은 사람일까요? 네, 선생님한테도 해당돼요. 왜냐면 저도 매 순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시니어 노마드가 되겠다 나중에 네. 그것도 결국은 두려움이 없이 온몸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면 네. 그 좋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두려움을 많이 좀 떨쳐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인터뷰가 잘 되는 편이네요. 저는 할 말이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잘 물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늘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특별히 잘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앞을 좀 바라봐 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도 이렇게 지도를 해도 네.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 장래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벌써 지난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이 지금도 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기 때문이고 세월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만한 때 은퇴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참 저도 행복한 날이네요. 제가 12년간 교수님과 식사도 한번 했었고 이렇게 만나고 인사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교수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오랜 대화를 나눠보기는 처음이에요. 항상 제가 속으로 참 아리답고 고우신 교수님이다. 언제 좀 말씀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다들 바쁘게 지내면서 교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못 나눴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년 퇴임식을 앞둔 영미언어문화학과의 문순표 교수님 모시고 떠나기에 앞서 저희 후배 교수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문순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